기술 기반 혁신 성장을 선도합니다. 쉽서플라이몰.com. 이 사업은 SUG, 세정 INC, 부경대학교와 함께합니다.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언론 어게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언론 어게인. 예. 민원연에서 함께하는 시간 언론 어게인. 오늘은 부산 민원연 문미지 모니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 주간 지역 언론이 보도한 것과 보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도한 것과 보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 뭘 보도했는가 이것만 예. 주로 뉴스 비평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보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뤄보겠다. 일단 보도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역 신문은 보통 하루에 24면, 방송 뉴스는 평일 저녁 뉴스 기준으로 보통 10꼭지 정도의 하루 동안 부산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지명과 시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엄선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100가지의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해도 결국 주요하게 전달되는 소식은 많아야 10개 정도인 겁니다. 물론 신문은 좀 더 늘어나고요. 네. 근데 가끔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지역 언론의 관심이 좀 과도하게 특정 이슈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주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 딱 그런 경우였다 하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다루긴 네, 했거든요. 신공항 이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공항 이슈. 정말 우리 부산 지역의 중요한 이슈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결국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의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지역 언론은 해당 이슈를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서울에 언론 많잖아요. 수도권에. 집중 포화를 맞으니까 여기서도 거기에 반격이다 해가지고 집중 포화를 날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검증 결과 발표 다음 날 18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24일까지 지역 언론 보도 건수를 좀 파악하셨다고요? 네,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신문의 경우 정치 종합면인 1면에서 6면까지, 방송 경우는 저녁 메인 뉴스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예. 보니까 국제신문은 1면에서 6면까지의 기사 중 41.3%, 부산일보는 57.1%가 신공항 관련 보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신공항 이슈였네. 방송은 어땠습니까? 방송은 KBS 부산이 16%, KNN이 13%였고 부산 MBC는 이보다는 좀 높은 27%였습니다. 방송사 중에는 부산 MBC 보도가 좀 많았던 거네요. 네. 네, 특히 검증이 결과 발표 당일인 17일 부산 MBC와 KNN은 한 건,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공항 관련 보도로 메인 뉴스를 채웠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당연히 신공항 뉴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나치게 많다라는 지적. 조금 지나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 그래도 뭐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다른 이슈도 잘 보도한다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역 경제나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신공항 이슈가 주요 이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난 일주일간 지역 언론이 신공항 이슈에 보여준 관심도는 좀 지나치다는 건데요. 경제 이슈 외에도 지역민의 안전, 노동자 처우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항 이슈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좀 묻혔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바로 보도하지 않은 것, 요 부분이네요. 네,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보도가 필요했다 싶은 이슈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먼저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 소식입니다. 네. 네네. 이름이 좀 길죠. 네네. 그래서 이하는 추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1일이죠. 이 추진위는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주장하며 부산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도 차량 시위라는 게 좀 생소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차에 깃발이나 현수막을 부착해 부산 전역을 돌면서 미세균 실험 폐쇄를 주장하는 차량 행진 시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소식은 부산 MBC 뉴스데스크와 부산일보가 좀 전했는데요. 이 소식 외에도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부산 민주노총,
고 문중원 기수 1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뉴스상에는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뉴스상에 좀 덜 나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좀 비중이 좀 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무리 코로나19 국면이라지만 경제 활동을 우리가 완전히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정치 활동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활동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차량 시위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 눈총이 좀 따갑지만 마스크와 가림막으로 무장,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거리 집회를 하는 겁니다. 또 소규모지만 기자회견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걸 텐데요. 결국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사안을 지역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 그럼 전하고 싶은 목소리를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니까 파업이나 집회, 기자회견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국면에선 총파업, 시위의 목적을 보도하는 게 언론이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역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역 언론이 특정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인데 집회를 한다. 이 자체가 사람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보도가 조금 더 많았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덜 다뤘다. 네. 뭐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어쨌든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했다는데 저는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또 저한테 딱 꽂힌 말은 뭐냐면 언론이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역이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또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 많이 담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뭡니까?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의 개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어쩌면 너무 익숙한 공식일 텐데요. 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또 하나둘 해묵은 부산의 각종 개발 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11월 24일자 일면 부산 앞바다 인공섬 왜 또다시 주목받나를 보면요. 부산 앞바다를 매립해 관광과 해양 기능을 집적시킨 인공섬을 조성하는 방안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예. 부산일보뿐 아니라 11월 25일 KNN 뉴스아이에서도 인공섬 재추진 공약 보선 이슈로라는 제목으로 이진복 후보의 1위 공약이 이 인공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보면요. 국제신문은 11월 26일자 오면 부산 여야 보선 민자사업 공약 경쟁에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부산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혜영 오륙도 연구소장 발언, 북한 리조트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도 부산에 도움이 되면 추진해야 한다는 박재우 의원 발언 등을 보도했습니다. 네네. 인공섬, 북한 리조트,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이미 다 한 차례 부산 지역에서 환경 훼손 논란이 있었던 이슈들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부산 시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이슈들이 또 개발 사업이라는 데서 아쉬움과 우려가 컸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여기서 인터뷰 안 해주면 이 기사 안 실어주면 전혀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인공섬도 저도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이런 걸 또 다뤄주기도 했고요. 그 인공섬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도 좀 우려를 표하긴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부산일보는 해양 관광도시 프로젝트 정치적 술수 불가 또다시 주목받는 부산 인공섬이라는 제목으로 1989년 그러니까 약 30년 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인공섬 사업은 환경훼손, 재원 조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에 또 그 이슈를 꺼내온 것이 어쩌면 정치적 술수일 수 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NN도 인공섬 이슈는 환경훼손 우려는 여전하고 이미 낡은 시대의 공약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때문입니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예. 인공섬 사업은 30년 전부터 제시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만 해도 20대니까 예. 인공섬 사업을 처음 들었어요. 저보다 오래된 네. 추진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인공섬이 본인보다 오래된 추진 사업이다. 그렇죠. 네, 쏙 예. 들어오네요. 그래서 인공섬이 생소한 부산 시민분들이 많으실 네네. 것 같은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자인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개발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반출하면서 이를 통해 생산적인 공론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뭡니까? 네, 이거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고민해요. 네, 그냥 하세요. 고민했습니까? 네, 고민하지 마세요. 하세요. 네, 마지막은 부산 MBC의 11월 25일자 뉴스데스크가 소개한 네.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설전 소식입니다. 네. 제가 소식이라고 한 건 우선 보통의 보도라고 하면 이 보도를 전하는 기자나 앵커가 있는데 이 소식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해당 소식의 취지는 가덕 신공항 쟁점을 두고 박형준 교수로 대표되는 지역의 입장과 진중권 전 교수로 대표되는 수도권의 입장을 보여주고자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예. 취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이를 보여주는 방식에 좀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소식은 그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전달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인이 따로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네.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덕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인물들이 요즘에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그런 와중에 내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형준 교수를 부각했다는 점입니다. 네, 보도 중에서도 선거 관련 보도는 저희 부산민원연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이슈에서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내년 4월이긴 하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도 있고 공약을 낸 후보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특정 정치인을 부각해서 부산 시민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발언만을 모아가지고 저녁 메인 뉴스에 보도한 건 문제로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보도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인공섬 사업보다는 오래되지 않은 우리 20대 문미지 모니터 팀장님이 진짜 송곳 같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원연의 문미지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